마강욱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천여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강욱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리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각 여리는 레이나 호텔 대표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약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강욱이 준 반지를 내려다보는 여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강욱을 믿지 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다. 믿기 때문에 놓아야 했다. 강욱이 레이나 호텔의 비자금과 불법 미술품 거래를 수사하는 한 옥계희는 그를 여리의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다. 강욱의 검사 인생까지 무너뜨리겠다는 협박도 이미 시작됐다. 여리는 반지를 서랍 안에 넣었다. 문이 열리고 엄지수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까지 터졌어요. 누가 자료를 넘겼대요?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재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리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레이나 그룹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손실을 숨겼다는 기사였다. 비자금 의혹과 호텔 내 사망 사건까지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었다. 여리가 모르는 자료도 섞여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엮은 공격이었다. 몽 총지배인님은요? 연락이 안 됩니다. 계속 찾아요. 그리고 재무팀 서버 접근 기록부터 확인해요. 엄지수가 나가려는 순간 수행비서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여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끝이었다. 옥계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레이나 호텔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다. 여리가 단상에 서자 질문이 쏟아졌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해외 계열사 손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은 사실입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은 없습니까? 여리는 준비된 입장문을 내려놓았다. 레이나 그룹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은요? 지금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리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강욱 검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팀에 넘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회사 기밀을 제공한 겁니까?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자들 뒤편에 서 있던 옥계희는 입가를 살짝 올렸다. 마강욱 검사와 저는 헤어졌습니다. 질문이 더 거세졌다. 파혼입니까? 수사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겁니까? 마 검사가 레이나를 내부 고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강욱을 감싸면 옥계희는 두 사람이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고 몰아붙일 것이다. 그렇다고 강욱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수사는 검찰의 일입니다. 저는 레이나 대표로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여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옥계희가 기다렸다는 듯 여리의 앞을 막았다. 사랑한다고 난리더니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작은 엄마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뭘 원했는데? 검사님을 의심하길 원했겠죠. 옥 관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여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사람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작은 엄마가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애쓰니까요. 옥 관장은 여리의 어깨에 붙은 먼지를 손으로 떼어냈다. 내가 그 검사를 믿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느냐야. 언제부터였어요? 뭐가? 레이나를 타겟팅한 거. 옥계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쓰러진 뒤부터예요? 아니면 내가 대표가 됐을 때부터?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해? 옥 관장의 시선이 여리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원하는 게 대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 그럼 뭐예요? 내 할머니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 그게 뭔데요? 옥계희는 여리의 귀 가까이 얼굴을 기울였다. 두고 보면 알아.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부터 하나씩 없어질 테니까. 옥 관장이 돌아선 뒤 여리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강욱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여리는 끝내 화면을 껐다. 검찰청에서는 강욱이 감찰 담당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레이나 그룹 수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고 강욱이 약혼 관계를 이용해 천여리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감찰 담당자가 물었다. 레이나 내부 회계 자료를 직접 받았습니까? 제보 절차를 통해 제출받았습니다. 천여리 대표에게서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보자가 누굽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천 대표와 결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강욱은 상대를 바라봤다. 개인적인 관계와 수사는 별개입니다. 정말 별개였다면 약혼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감찰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다. 강욱이 레이나 호텔 직원과 접촉한 날짜, 여리를 만난 장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거 이 정도면 절대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고필동 수사관이 복도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낮게 말했다. 강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빠져나갈 생각 없습니다. 선배가 한 일도 아닌데요. 저들이 노리는 건 제가 아니라 천 대표입니다. 그럼 더더욱 말해야죠.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면 되잖아요. 제보자가 위험해집니다. 이러다 선배 직무에서 빠져요. 강욱은 유리창 너머 감찰실을 바라봤다. 그 전에 찾아야 합니다. 감찰에 자료를 넘긴 사람이 누군지. 고필동이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확인해 봤는데요. 진정서가 들어오기 하루 전에 옥계희 관장 쪽 변호사가 감찰관을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레이나 자료를 처음 언론에 넘긴 쪽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에나 그룹 계열 홍보회사입니다. 강욱의 눈빛이 굳었다. 강민환. 시에나 그룹 회장실에서도 같은 이름이 오가고 있었다. 강민환은 레이나 주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 앉은 임원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레이나 주요 주주들이 매각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을 모으면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옥계희가 가진 물량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추가 기사를 내보낼까요? 민화는 화면 속 여리를 바라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여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중단해. 대표님? 더는 기사 내보내지 마. 지금 멈추면 옥 관장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회사야.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레이나를 인수하려면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민화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레이나를 무너뜨리랬지. 천여리를 망가뜨리라고 한 적 없어. 임원이 나간 뒤 민화는 옥계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과 다르잖아요. 옥 관장은 태연했다. 뭐가? 여리 개인 신상까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혼 기사를 낸 건 내가 아니야. 마강욱을 감찰에 넘긴 건요? 그 검사가 알아서 물러나 줘야 여리가 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내가 아직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민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옥 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12년 전 요트 사건 기억나?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작된 일은 끝을 봐야 해. 내가 이제 와서 천여리 편에 서면 그날 일부터 전부 공개할 거야. 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까지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아니야.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아남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지. 옥 관장은 전화를 끊었다. 민환은 오래전 사진 한 장을 서랍에서 꺼냈다. 바다를 배경으로 어린 여리와 어린 민환이 함께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요트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다. 여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백경자 회장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여리가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할머니. 여리는 침대 옆에 앉았다. 작은 엄마가 레이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회사 자료도 밖으로 나갔고요. 백 회장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강욱이는? 여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헤어졌어요. 백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왜? 그 사람을 지키려고요. 누가 그걸 원해?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마 검사님과 있으면 둘 다 다친다고. 그래서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손자 마음보다 중요해요?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백 회장은 힘겹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 걸고 선택한 사람이 너야. 저 때문에 검사님이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다 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아니요. 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마음 편하려고 한 거죠. 백 회장의 눈동자가 굳었다. 할머니는 검사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사고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어요. 여리야,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감추고 싶은 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 회장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여리는 병실 탁자 위에 오래된 요트 사진을 올려놓았다. 12년 전 그 요트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백 회장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디서 났어? 봉 총지배인님이 숨겨둔 기록에서 찾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왜요? 옥계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봉 총지배인님이 뭘 알고 있는데요? 백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여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강욱 씨 아버지가 그 요트를 몰았어요? 회장의 손끝이 떨렸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리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알고 있었네요. 그 사람은 운전만 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를 낸 건 따로 있어. 누구예요? 백 회장의 시선이 병실 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여리가 급히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간호사 한 명만 지나가고 있었다. 백 회장은 여리의 팔을 붙잡았다. 강욱이한테 말하지 마. 왜요? 그 아이 아버지는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백 회장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의료진이 들어오자 여리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 끝에는 옥계이가 서 있었다. 여리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한테 무슨 짓 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12년 전 사고 작은 엄마도 알고 있죠? 옥 관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차가워졌다. 내가 그걸 왜 알아? 그날 요트에 있었어요? 그만 파. 대답해요. 죽은 부모가 돌아오기라도 해? 여리가 옥 관장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여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밀려들었다. 거친 파도 위의 요트. 어린 여리는 선실 안에 숨어 있었다. 갑판에서는 어른들의 고함이 이어졌다. 백경자 회장과 옥계이가 서로 서류 가방을 붙잡고 있었다. 마강욱의 아버지 마상철은 조종석을 지키며 소리쳤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누군가 연료 밸브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목에 검은 뱀 모양 문신이 있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여리가 옥 관장의 손을 놓았다. 옥 관장은 여리가 무엇을 봤는지 알아챈 듯 얼굴을 굳혔다. 뭘 봤어? 검은 뱀 문신. 옥 관장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 내가 본 건 죽은 사람의 기억일 뿐이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작은 엄마도 그날 배에 있었어요. 옥 관장이 여리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기억을 계속 따라가면 마강욱부터 다쳐. 또 검사님을 핑계로 막으려고요? 핑계가 아니야. 그럼 진실을 말해요. 옥 관장은 여리를 밀어냈다. 한 일에 책임지면 되겠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레이나를 지키겠다고 선택했잖아. 이제 그 선택 때문에 누가 무너지는지 지켜봐. 옥 관장이 사라진 뒤 여리는 강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계속 이어졌지만 강욱은 받지 않았다. 강욱은 그 시각 감찰 조사실에서 직무 배제 통보서를 받고 있었다. 감찰이 끝날 때까지 레이나 관련 수사에서 빠지십시오. 사건 기록은 누가 맡습니까? 새로운 담당 검사가 배정될 겁니다. 수사팀 내부에 자료 유출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욱은 책상 위 출입증과 사건 파일을 내려놓았다. 복도로 나오자 고필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나갈 겁니까? 수사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12년 전 요트 사고 기록을 찾겠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요? 강욱은 휴대전화에 도착한 사진을 보여줬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상철이 사고 요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백경자와 옥계희, 그리고 지금보다 젊은 봉지욱이 있었다. 사진 뒤편에는 검은 뱀 문신을 한 남자의 팔이 찍혀 있었다. 고필동이 사진을 확대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옥 관장 운전기사요. 지금은 사라진 사람인데 예전에 강민환 대표 쪽에서도 일했습니다. 강욱은 곧장 봉지욱에게 연락했다. 꺼져 있던 전화가 마침내 연결됐다. 어디 계십니까? 봉지욱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 검사 여리 대표를 그 요트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옥 관장이 12년 전 사고 현장으로 대표님을 불러낼 겁니다. 왜 그곳입니까? 남은 증거를 없애려고요.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숨긴 원본 항해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날 요트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강욱이 차문을 열었다. 지금 바로 만나죠. 늦었습니다. 봉지욱의 목소리 너머로 거친 움직임이 이어졌다. 총지배인님? 여리 대표를 먼저 찾으십시오. 통화가 끊겼다. 강욱은 여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때 여리에게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봉지욱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주소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혼자 와. 여리는 엄지수에게 대표실을 맡긴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강민환이 차 앞을 막아섰다. 어디가? 비켜. 옥계해 만나러 가는 거지. 총지배인님이 잡혀 있어. 혼자 가면 너도 못 돌아와. 어떻게 알았어? 민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리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너도 작은 엄마랑 한패였어? 처음에는 레이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내게 올 줄 알았어. 여리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래서 기사 터뜨리고 주가 떨어뜨리고 강욱 씨까지 감찰에 넘겼어. 감찰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내가 했어. 널 옥계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 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날 구하는 거야? 민환이 여리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내가 같이 갈게. 나, 여리야.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왜 나는 하나씩 잃어야 해? 민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여리는 차에 올랐다. 민환은 출발하는 차를 바라보다 강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여리가 사고 난 요트가 보관된 폐선장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따질 시간 없어요. 늦으면 열이 죽습니다. 해안가 폐선장에는 12년 전 사고 요트가 녹슨 채 남아 있었다. 여리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요트 안으로 들어갔다. 봉 총지배인님? 대답은 없었다. 선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불에 그을린 항해 일지가 놓여 있었다. 여리가 일지를 집어드는 순간 갑판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여리는 휴대전화 불빛을 들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손목에는 검은 뱀 문신이 있었다. 여리의 얼굴이 굳었다. 12년 전 그 사람이죠?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호텔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봉지욱이었다. 총지배인님? 봉지욱의 손에도 같은 문신이 있었다. 여리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날 요트에 있었어요? 봉지욱은 항해일지를 바라봤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부모님 사고 총지배인님이 낸 거예요? 대표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봉지욱이 다가오자 여리는 더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강욱이 선실 안으로 들어왔다. 여리 씨? 여리는 고개를 돌렸다. 강욱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 선실 바닥에 흘러있던 연료 냄새가 짙어졌다. 봉지욱이 다급히 소리쳤다. 마 검사 움직이지 마.
강욱의 발 아래에는 끊어진 점화선이 놓여 있었다. 요트 밖에서 누군가 불붙은 천조각을 갑판 위로 던졌다. 봉지욱이 여리를 밀어냈고 강욱은 여리를 품에 안은 채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세 사람을 가둔 선실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여리는 강욱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눈앞에 12년 전 기억이 다시 펼쳐졌다. 요트를 폭발시킨 사람은 마상철이 아니었다. 검은 뱀 문신을 한 봉지욱도 아니었다. 봉지욱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바다로 던지며 사람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조종석 뒤에서 연료 밸브를 연 사람은 따로 있었다. 어린 여리가 울먹이며 그 사람을 불렀다. 할머니. 기억 속 백경자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여리는 강욱의 손을 놓지 못했다. 강욱도 같은 기억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여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 여리는 불길 너머의 백경자를 바라봤다. 할머니였어.